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목요일장에서는 어떤 업종들의 날씨가 눈에 띄었을지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사 광가속기 업종이 맑은 하늘을 보였고요. 로봇 관련주에는 구름은 다소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방사 광가속기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가속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몸에서 암 조직이 제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관련주들은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연세암병원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전립선암 2기 환자 2명에게서 중입자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장기의 손상이나 다른 후유증 없이 암 조직이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암병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약 3천억 원을 들여서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또 세계에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보유한 국가는 단 7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모비스와 비츠로테크 등 관련주들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어서 로봇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IPO 대어라고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대가 엄청났던 만큼 엄청난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청약이 시작된 지 불과 2시간 만에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또 이렇게 청약 하루 만에 무려 3조 5천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는데요. 이렇게 그동안 기대가 가득했던 만큼 첫날부터 뜨거운 열기를 모아줬는데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한 상황이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는 등 일부 로봇주는 시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사님과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리뷰를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종목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위에 올라와 있어요. 정태근 이사님, 센서뷰. 사실 그 네. 김민수 대표님의 그 혹평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수익권을. 혹평이 있었어요? 예. 아주 혹평이었죠. 예, 아주 혹평. 오늘도 혹평 부탁드려요. 근본 없는 종목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2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네. 수익률이 무려 30%예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좀 계속 좀 갈지 좀 궁금해요.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센서뷰보다는 일동제약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로봇하고 비만 치료제가 생각보다 빨리 테마가 식어버려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일동제약을 이번 달 1등 내심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주식이 근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짧아져가지고요. 오늘 조금 전에 그 브리핑 해주셨지만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기간 수요 예측하고 일반 청약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종목을 볼 때 종목은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힘든 좀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네.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 이게 제가 종목 상담이라는 그 다른 방송에서 어떤 말씀드리냐면은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같아요. 네. 제일 하단의 종목, 그 다음에 업종, 그 최상단의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최상단은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종목 이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큰 영향을 주게 되면 종목 관계가 많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제 종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동제약이 빠지진 않고 있어요. 네. 빠지진 않고 있는데 계속 짓눌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달도 1등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네. 센서뷰 물어봤는데 네. 일동제약 얘기만 좀 센서뷰는 센서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센서뷰는- 2위잖아요 지금. 네. 수익권 높은 걸 이야기해 줘야지. 그렇죠. 이 종목은 딱 2등까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2등까지. 원래 생각을 하셨구나 이거. 네. 왜냐하면 목표-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순위에 넣고 싶다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동제약, 센서뷰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1차 네. 목표를 달성한 거네요. 센서뷰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고 일동제약만 딱 더 계시군요. 올라가게 되면 이번 달 네네. 목표치가 달성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아무래도 좀 더 센 종목을 가지고 이제 와셨을 4일 것 남았잖아요. 같아요. 예, 예. 사일. 그래서 막 이럴 가져왔어요. 때 옛날에 가져오셨던 게 뭐 꿈비라든가 네. 꿈비, 뭐 그치, 이런 꿈비. 종목 굉장히 좀 대역 정국을 꿈꾸는 맞아. 이런 종목도 가져오시거든요. 아마 꿈비는 이 방송이 이 프로가 없을 때까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아니 그 제목 꿈비는 최고였죠. 종목 이름도 굉장히 좀 뇌 그렇죠. 속에 제가 살려드렸잖아요. 박혀 있어서 맞아요. 제가 살려드렸잖아요. 꿈비로 예, 제가 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좀 기대해 보겠고 김민수 대표님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김민수 대표님 일단은 순위권에는
뭐 안타깝게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아, 뭐 좀 쉬어가야죠. 시장이 안 되는데. 얼마나 쉬실 거예요, 도대체? 아, 이제 쉬는 것도 투자합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투기처럼 맞아요. 매매해봐야. 예, 맞습니다. 그냥 잘 그렇고요. 쉬는 것도 좋은 투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쉬어간다. 오늘부터는 좀 톤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왜요? 네, 그 방송하는데 저 패널하고 그렇게 물어뜯으면서 방송하면 되겠느냐.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네네. 예, 존중해주면서 아, 그렇군요. 라고 하기에는 종목이 역시나 걱정입니다. 이거 네. 마음대로 안 돼요. 네. 또 제가 봤을 때 좀 이따 근본 없다 나옵니다. 근본 없다.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아니 아무래도 좀 그런 김민수 대표님한테 아무래도 전체적인 또 그림을 잘 보시고 그림을. 예, 네. 아무래도 이 맥을 짚어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뭐 연준 의장이 매파적 동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뭔 소리야? 막 저는 좀 이랬거든요. 매파적 동결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냥 시장에서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저희가 예전부터 이제 그 예. 자꾸 공격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지금 많이 캐릭터가 바꾸신다고. 예. 착하게 바꾼다고 예, 했죠. 예, 예. 예. 연준이 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어떤 방향성을 근데 그렇다고 보여주면은 맨날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유동적으로 가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나왔던 점도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내년에 금리 인하 좀 빨리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 요동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저희 또 거기다 K 증시는 추석 때 네. 예, 이거 전후로 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9월, 거래량이 별로 10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연장되면 11월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에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해도 너무한 게 외국인들은 좀 짜증납니다. 네, 그냥 선물 매도하면서 시장을 쭉쭉 내리고 있다 보니까 요거 그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시황 방송인가요? 아닙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쉬면서 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봐야 될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관망하면서 이제 머리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라기보다도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 생각이 동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다음 기획을 이제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킹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쉬어가면 안 되겠죠.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정말 이번에는 엄청나게 갈고 닦으신 것 같습니다. 무려 상한가를 터치한 위메이드 맥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부터 쉬어가지 않도록 먼저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을 이끌 K-뷰티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대기업들의 명품 브랜드가 인기를 끌어줬다면 이제는 ODM사들의 제조 기술력과 함께 인디 브랜드들의 톡톡 튀는 마케팅이 만나서 전 세계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 마케팅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K-뷰티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굳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100% ODM사로서 색조 화장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적절하게 생산 능력까지 확충을 했는데요. CNC 인터내셔널도 현재도 캐파 확장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김민수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제가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제가 받는 겁니다. 이제 스튜디오가 바뀌어서 네. 이제 카메라 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먼저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는 디테일감 까지 생방송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차별화를 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지금 3일 연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가져오신 그래도 뭐 김민수 대표님만의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네. 어떤 종목입니까? 앞서 설명을 다 해주셨듯이 네네. 어떤 색조에 관련된 ODM, 그러니까 OEM보다 ODM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대로 해줘. 그럼 그대로 납품하는 건 OEM.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브랜드만 붙여서 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개발돼 있습니다. 이게 ODM 네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ODM이 훨씬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국 K-뷰티 잘 나가고 있죠. 그렇죠. 보니까 8월 달에 수출이 5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대단한 거죠. 넘어가게 네네. 되면 근데 거기서 잘 보게 되면 옛날에 애써 중국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중국을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빨리 올라오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도 화장품은 실적 발표 이제 7, 8, 9에서 3분기 들어오게 되면 좋겠구나. 그런데 주가가 빠져 사야죠. 그런 관점 쪽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히려 오늘 굉장히 좀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아까하고 정태훈 팀장님은 상한가 난 종목을 가져왔고 예. 어떻게 보면 김준수 대표는 약간 조정이 있는 종목을 가져와서 지금 싸게 사는 게 최고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하락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네. 보니까 레오뷰티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 네네네네. 아세요? 몰라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네네를? 네, 일단 네 해야죠. 예. 아니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생방송 중에. 네, 아니요. 뭐 예. 근데 혹시 그럼 셀레나 고메즈라고 혹시 셀레나 고메즈는 잘 알죠. 이제 아시죠? 그 마팔 돼 있으시죠? 마팔은 안 돼 있죠. 그거 안 돼 있으세요? 네, 마팔은 안 돼 아이고, 있죠. 예. 섭섭하시겠. 예. 셀레나 고메즈가 섭섭하시겠네요. 네. 쓸데없이 예. 그런 지금 캐릭터 바꾸신다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유, 화나게 만드네 갑자기. 캐릭터가 이제 화나는 걸로 바꾸신 것 같은데. 상대방을 화내는 걸로 바꾸셨네요. 여기 좀 초토화됐어요. 지금 개그맨 오신 줄 알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다가 네. 팬티 뷰티라고 또 있습니다. 팬티. 리한나. 리안나. 또 유명한 또 가수죠. 리안나 잘 알죠. 잘 아시죠? 예. 마팔. 저걸 바뀌었습니다. 이런 네네. 브랜드가 뜨고 있는데 네네네. 이 브랜드 쪽에서 ODM을 납품하는 업체.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성과를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요즘에 주가가 밀렸느냐? 10월 달부터 그 MZ 세대들 있죠. 이 MZ 세대들한테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10월 달부터 학자금 대출 연장했던 걸 이제 납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나 학자금 내게 되면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을까봐. 또 그런 식으로 또 연관시키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이제 환수하는 지금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도 그렇죠. 좀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저가 쪽이고요. 네네. MZ 세대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일단 하면서도 밥을 굴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MZ 세대시잖아요, 우리. 저까지 MZ 세대죠. 아니요, 저까지 MZ 세대입니다. 아니, 저도 예. MZ예요. 전 예. 앞으로 8이 시작으로 합니다. 갑자기 안 좋으신데. 화가 날 뻔했는데요. 이렇게도 MZ면은. 네. 자제해 주십시오. 그럼 저기 DMZ.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바다 보게 되면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라는 네네. 쪽도. 근데 실적은 당장 3분기는 괜찮을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플레이는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쪽에서, 화장품 쪽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다가 요즘에 네. 약간 전체적으로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좀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딱 3분기 실적 뭐 그렇다고 해서 나올 거는 이제 4분기나 나머지 영향은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3분기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낙폭 과대는 돌리는 게 맞겠다. 그쪽에서 뭐 4일밖에 안 남았고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그렇죠. 대응의 영역으로 실적 생각을 시즌에 해야 된다. 그래도 뭐 수익률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가지도 못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번 달 이 말은 뭐 포기했다. 뭐 이런 말로 줄 수가 포기했으니 있겠네요. 그거보다 장기로 가겠다. 예. 이거 시청자분들이 네. 보셔서 진짜 매매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종목들이 더 좋겠다. 좋네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사라. 이거는 네네네. 좀 그래서 예. 약간 좀 유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이러게 안 되는데 오늘.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한번 또 화장품의 변화도 실적으로 나오는 거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돌려서 얘기했지만 근본 없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태훈 팀장님, 이 종목 갈 거야. X. 바로 화장품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태훈 좋아요. 팀장님. 근데 여기 제가 상반기 때 CNC 인터내셔널하고 IPMLC 추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상반기 때 좋았던 섹터군들이 지금 하반기 들어가지고 다 조정받고 있어요. 네네네. 2차 전지, 에코프로 7월 16일 고점해가지고 2차 전지 포함해서 다 안 좋죠. 그리고 엔터주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다 맞아, 괜찮았었거든요. 엔터주 요즘 흐름 안 좋죠. 조용하죠. 네. 화장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화장품에서 갖고 온다라면은 요거랑 비슷한 종목이 있거든요. 잉그로드래. 제가 볼 때는 차트가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그 종목이다. 네. 이게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1390 종목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황일 때는 차트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 다 좋죠. 그 조정이 그냥 지하 8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엔터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된 주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좀 소강한 상태인데 지금 시점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흐름들 보게 되면 목표가는 한 75,000원대, 75,000원이요. 부분 정도까지는 네네네.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5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52,000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씨 준비되셨습니까?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패스. 저 매수합니다. 저는 지금 이 종목이 뭐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저한테 지금 스타킹에서 필요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는 좀 약간 강력한 거, 상한가,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이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주 알겠습니다. 뭐 졸타 리포트에 올려서 예.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죠. 다음 종목 뭡니까?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황 MC님 상한가가 필요하셔서 정태근 이사님이 위메이드 맥스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 간의 수년간의 법적 공방이 끝이 났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미래전설 2, 3에 대한 중국 지식재산권을 이번에는 계약금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달 초에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 IP와 액토즈 소프트는 지난 계약 기간 5년 또 총액은 무려 5천억 원에 달하는 미래의 전설 2, 3의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계약금이 오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위메이드의 중국 진출 기대감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터치를 한 건데요. 액토즈 소프트는 앞으로 매년 1,000억 원을 전기 IP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중국 내에서는 독점 라이센스를 갖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정태근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가져오셨는데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상한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상한가 기록했어요. 위메이드 맥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정태근 대장님이 정태근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직급 좀 그만 바꿔요. 태근이 형이라고 할까? 태근이 형. 태근이 형 한 말씀 해주세요. 태근이 형. 저는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면 좋겠어요. 네네. 지난주도 근본 없다 그랬는데 순위 들어갔잖아요.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 해주겠네요. 오히려 그래야 네. 더 좋게 더 올라간다.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감사해요. 일단은 저는요. 너무 악당 같았어요. 너무 웃음이 악당 같지 않았어요?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종목 내용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4일 안에 어쨌든 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1,390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마 김민수 대표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는 다 수용할 거예요. 다 수용할 거고 1,390 종목이나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상한가에 붙였다라는 것도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일 내에 20% 넘게만 저는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순위권에 2개 들어가거든요. 네네. 제가 저쪽 자리 있다 이쪽 오게 되면서 매달 2개씩 넣다가 지금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상한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테마가 짧은 것도 있는데 테마 내에서 가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게 되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비스만 움직였거든요. 맞아, 다 돌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다 안 가잖아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특징도 뭐냐면은 강하게 밀어붙인 종목들이 그 힘을 해가지고 계속 갑니다. 예를 들게 되면 에이스테크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비스 이렇기 때문에 전 순수하게 이제 오늘 거래량하고 상한가 요것만 보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일단은 저는 순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일단은 다 제끼고요. 그냥 무조건 차트만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일단 그쵸? 가져온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3일 상황에서도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네. 좋은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순위권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1등 하고 싶은데 그것도 좋지만 이제 순위에 2개 이상 넣는 거. 요것도 이번 싶죠. 달의 목표는 순위권의 탑 6에 2개 이상의 네. 종목을 넣기 위한 종목. 김건진 부장이 2개였더라고 벌써. 맞아요. 2개 그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또 자존심 상하거든요.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자존심 싸움. 자,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또 김민수 대표께 한번 여쭤보다. 옵니까? 예, 왜? 뭐 이게 유해지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예. 아무 생각 왜요? 없고요. 네. 와이프가 싸우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오를 드셨고. 패널과 아니 아까 충분히 다 해놓고 뭐 지금 와서 또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오를 그렇죠. 들었고요. 좋은 캐릭터예요. 아무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 얘기도 뭐 언급이 없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신다면 하십시오. 끝입니다.
이 종목을 하게 된다는 건 투자라고 볼 수 없다. 네, 지금 약간 좀, 보니까 저희 도박성이다. 스타킹은 예. 투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조금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할 말 차라리- 다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예. 스타킹의 그 순위권을 목표로 너무 좀 위험한 종목을 그렇습니다. 가져온 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뭐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공격적인 데서 순위 올라가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차트만 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가요? 예, 예. 네.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 얘기. 예. 그래서 와이프는 패널과 싸우지 마라. 네. 이게 가장 중요해서 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MC랑 한번 싸워봅시다. 괜찮은데요? 진흙탕 싸움이 되겠네요. 아, 근데 너무 좀 맞는 말씀하신 것 맞아요. 같고, 뭐 예. 정태근 팀장님도 정태근 팀장님의 입장이 있는 거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성 있게 종목을 전해드린 것도 저희의 아무래도 좀 의도고, 예,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딱 20% 정도 잡아가지고요. 네. 13,500원이 목표가고 오, 그다음에 맞아요.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네. 근데 네. 요 이제 추석 전에 좀 네. 흐름이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그쵸. 정태근 팀장이 보셨을 때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은 좀 안 좋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쵸. 저번에 한번 제가 나오셔가지고 지난달에도 현금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추천드릴 종목이 현금입니다. 맞아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현금을 지금은 추천한다고. 좀 현금 보유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신 건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제 같다라고 봅니다. 네. 같다라고 보고 저는 파월한테 개인적으로 좀 감정이 생겨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자꾸 시장을 미궁성에 빠뜨리고 있어요. 너무 휘둘린다. 뭐 이렇게 네, 봐도 휘둘린 되겠죠. 것도 있고 시장 참여자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저 그 파월이 했던 얘기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금리 인상 여부는 매 회의마다 결정할 것.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얘기고 시장에서는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인상할 거다 계속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인할 거 밀어붙이든지 지난해 이전 연준 의장인 옐런 장관, 옐런 장관이 아니라 옐런 의장이죠. 주대 있게 우리 제로금리 할 거다, 올릴 거다 계속 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왔었잖아요. 근데 파월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장이 휘둘리고 헷갈리게 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시장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보면은 11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일 사실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적절한 알겠습니다. 경우 뭐 예, 예. 금리를 추가 인사할 준비돼 있다. 네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이 진짜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방송 보시게. 예. 그분의 입장이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를 영상 해야죠. 편지 한번 어떻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매수. 예,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2주, 그러니까 2달 연속 지금 뭐 맞아요. 벌칙을 받을 네.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일단 저는 아까 뭐 투자가 아닌 투기 뭐 이런 투기를 얘기 일단 예, 저는 일단 네. 황현희 씨가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스타킹, 이거 네, 스타킹에서 투기를 한번. 네.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번 한번 해보고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정준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